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새로 코너를 개설을 했습니다. 프롭테크 리뷰라는 코너를 개설을 했는데요. 최근 부동산과 IT를 결합시킨 획기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중에 좋은 어떤 서비스들을 몇 가지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바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이 사이트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맵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지도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각 부동산별로 이렇게 거래된 가격들, 그다음에 거래 건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정 사이트를 지목해서 한번 사이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새 좀 유명해지고 있는 망원동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망원동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망원동으로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망원동 중에서 가장 초입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이네요. 자, 이 정도가 아마 망원동, 소위 얘기하는 망리단길의 초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쭉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시세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쭉 금액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잘 눈에 들어오시지 않죠?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키들을 좀 한번 볼게요. 이 지적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용도 지역이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온통 노란색인 걸 보니까 용도 지역이 아마 일반 주거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고 크게 용도 지역이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용도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상권이라는 버튼도 있는데 상권이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여기는 특별히 표시가 안 되네요. 좀 줄여보면 줄여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네요. 이 상권 정보를 그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아마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망리단길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셀렉트 박스가 있습니다. 셀렉트 박스 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단독 다가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단독 다가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키 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 사례가 팝업 되면서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경매 낙찰가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매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매 낙찰가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로 밑에 보시면 또 이 단독 다가구 거래 사례 중에서도 가격 자료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목을 보시면 도심 지역이라서 지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목은 대로 설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도 여기는 동일한 용도 지역이었지만 일단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가격대는 그대로 두고 거래 년도는 최근에 이 망리단길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전제하에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 3개년 정도, 3개년 너무 많나요? 한 2개년 정도만 본다고 해볼게요.
2계단 정도만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 다가구는 보통 아무리 커봤자 한 100평 이내일 테니까 100평대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평대 정도로 설정을 100평 100평은 하지 않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규모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셀렉트 박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액 기준으로 하면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가로 변동을 시키고, 이 옆에 있는 셀렉트 박스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나눌 것이냐,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나눌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주거지역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의 기본 단위가 건물이 기준이 아닌 토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토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평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 망리단길의 노변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자, 2017년도에 망리단길의 주요 노변에 있는 이 토지가, 아니, 이 다가구 주택이 평방미터당 1,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쭉 따라가 보시면 큰 노변엔 거래 사례가 없네요. 큰 노변에는 거래 사례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1,300만 원, 그 다음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1,300만 원. 한 이 정도까지가 아마 상권의 끝일 거예요. 상권의 끝이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망리단길의 주요 노변으로 인해서 단독 다가구, 이 노변에 매입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의 매입 가격은 지금 쭉 나온 걸로만 보시면 1,300만 원, 1,100만 원, 1,300만 원, 그리고 1,2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요 노변을 따라서 뭐 나는 망원시장 근처를 보겠다, 혹은 망원시장 반대편, 이쪽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반대편을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특정 섹터나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거래 사례를 좀 자세히 보겠다라고 하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 면적이 표시가 되고요. 정확한 지번,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 가격을 토지 면적당 했을 때는 평당 했을 때는 4,100만 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죠. 평방미터당 했을 때는 1,200만 원, 평당 했을 때는 4,100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지역, 아마 마포구로 지금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이 자동으로 어떤 스크랩되는, 마포구와 관련된 개발 호재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사들이 자동으로 스크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종 현황을 보시면 적어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이 해당 건물의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분류와 상호명까지, 여기는 지금 커피 전문점하고 꽃을 기다리다, 이건 꽃가게인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토지 정보를 보시면 지목, 이용사항, 용도지역, 면적부터 시작해서 도로 조건, 토지 형상, 지세, 공시지가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정보죠. 건물에 대한 정보도 어떤 구조로 지어졌고, 주 용도는 무엇이고, 연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지은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층별 정보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 음식점과 중개업소가 있다, 2층에 소매점이 있다, 3층에 단독주택이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주택의 경우에는 1,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상용 건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유사부동산 거래 분포입니다. 거래 가격 자체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에 따른 어떤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지금
이 왼쪽은 평당 가격이죠. 4,6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명확한 어떤 추세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시간을 좀 줄여보면 시간을 줄여봐도 크게 여기는 어떤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 외에 대출 상품과 연계해서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금을 입력한다. 보증금을 내가 한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3억 됐나요? 3억을 입력을 하고요. 3억을 입력하고 대출금을 내가 한 4억 정도 받겠다. 4억 정도 받고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20년 원리금 균등 그리고 변동금리 이렇게 하면 월별 상환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매달 220만 원 정도 원리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유사 거래 사례, 본건과 유사한 거래 사례들. 좀 아쉬운 거는 이 유사 거래 사례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뭐 거리나 뭐 시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유의미한 정보죠.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7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 이건 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거래 가격은 12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뭐 금액순으로 볼까요? 금액순으로 보면 그렇죠. 금액순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희 입지가 그 노변에서 가장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아까 1200만 원대랑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거래 사례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저희 거래 금액인 평방미터당 1200만 원이 그렇게 높거나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등기 확인 내역. 그래서 이 밸류맵의 경우에는 등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 거래 금액은 등기부를 통해서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 정도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등기도 무료로 열람을 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나와 있는 정보들이니까. 자,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좋은 점은 과거에는 어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왔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이제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되는 복합부동산에 한해서도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혁신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경매 업체하고도 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경매 낙찰가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 서비스의 특장점인 것 같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롭테크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프롭테크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